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요즘 폭염이 대단합니다. 상당히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진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오송참사대책위원회 대변인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모시고 말씀 나눈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의원님께서 최근에 김영한 도지사의 행적에 대해서 또 폭로를 하신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그 뒷얘기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송 참사가 7월 15일에 있었는데 그 전날 이제 김영한 지사가 서울에 갔었다. 네. 그 관련된 이제 의혹을 폭로하셨잖아요. 네, 일단 잘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오송 참사가 이제 완전히 지하차도가 물이 잠긴 시간이 15일 오전 8시 한 50분쯤이었다고 해요. 50분경인데 김영한 지사가 그 전날 14일 날 네. 한 오후 3시 20분쯤 서울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비가 너무 기록적으로 많이 와서 그 전날 이미 충청북도 재난안전 대책 상황실이 꾸려졌었고 네. 1단계로 시작을 해서 바로 그날 2단계로 격상을 했고요. 네. 김영한 지사가 서울로 올라간 그날 참사 전날은 네. 3단계까지 최고 단계까지 이제 격상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이분이 고속도로 타고 서울 올라갈 당시에 부지사가 긴급회의 주재해서 3단계로 격상을 시켰어요. 네. 이 상황이면 도지사는 재난 상황실의 최고 책임자로서 다시 차 돌려서 충북으로 돌아왔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7시간 동안 관내 이탈을 한 거죠. 관할구역, 충북을 이탈을 해서 7시간 가까이 이제 관외에 있었고, 그때 만났다는 분들과 만찬을 하셨고, 서울에서. 네. 그리고 지금 뭐 정확히 그분들의 신분을 정확하게 공개하시지 않으시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그게 공무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명된 자료를 보니까 뭐 3시 좀 넘어서 출발해서 비가 많이 오니까 한 3시간 걸렸고 7시에 만나서 1시간, 한 10분 정도 뭐 이렇게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토론도 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10가지 안건 정도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면서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네.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 이제 돌아왔는데 또 뭐 그날 비가 많이 왔으니까 또 오다 보니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돌아온 시간이 정문 통과 시간이 10시 몇 분이라고요? 10시 50분? 10시 51분. 그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면 서울에 있었던 시간은 불과 1시간 조금, 만난 시간 얼마 안 되는데 그 서울에서 업체들 관계자들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금요일 저녁에 할 정도로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이었을지 많은 분들이 정말 의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 전에 어디에도 이 일정이 공식적으로 노출돼 있지 않았어요. 비공식 일정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는 재난 최고 비상 단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회의 주제까지 부지사한테 미루고 서울을 갈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피치 못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피치 못할 이유라는 거는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1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10가지 안건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면서 자문을 들으면 네. 1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자문을 들었을까 싶어요. 김영한 지사님 아시겠지만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 남의 얘기를 잘 듣지는 않으시는 분인데 그날은 설명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자문을 들었을까? 뭐 이런 의문도 들고 그때 그 시간이 사실은 참사 전에 이런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정말로 중요한 골든타임이었거든요. 우리 도민의 안위와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과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한 자문일까? 이런 거를 보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배신감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차분하게 그날 행적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의문이 가는 것들을 한번 나름대로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 3단계라고 하는데 뭐 행정부지사 중심으로 상황이 관리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충북도의 해명인데요.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제천 산불 때도 충주에서 그 술자리가 있어서 큰 파문이 있었고 도지사도 그때 나중에는 그 제천 산불 현장에 왜 가지 않았나라고 하는
해안이 들었다라고 하는 걸 글을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돌아오라고 누가 했거나 야 이거 가면 안 되겠다 하고 돌아왔으면 뭐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는 않았을까요? 그렇죠. 저도 왜 돌아오지 않으셨을까? 정말 저는 이게 이 도지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천 산불 때와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회한이 든다라고 나중에 후회 비슷한 거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그랬으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시지 말으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우리 도지사께서는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가라는 의혹이 드는 게 합동분향소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봤자 참사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다 같은 연속선상에 있는 이분의 재난에 대한 도민들의 안위에 대한 철학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와도 내가 충북도에서 상황실을 지켜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도민들 입장에서는 도지사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점점 궁금해져요. 업체 대표랑 만났다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 서울 가서 뭐 고위직 인사들이 만날 수 있잖아요. 뭐 충북이 잘 되게끔 예산 확보를 한다든지 국회의원들을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자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고 뭐 중요한 일이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업체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뭐 저녁도 먹고 토론도 했다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누구냐 되게 궁금합니다. 도지사를 서울로 불러서 만날 정도로 중요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포구 속에 만찬할 만큼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뭐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뭐 아직은 뭐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저는 일단 도에 공을 넘겼어요. 공개하시라고. 네, 공개하라고 하셨죠. 공개하라고. 네. 근데 지금 아직은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공무로 만나고 자문을 구한 자문단이나 자문위원이라면 왜 공개하지 못해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그날 그 약속이 우리 대통령과의 약속이었다고 해도 대통령께 우리 도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중한 수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대통령께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셨을까요? 우리 도지사가 도민의 안위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올라갈 만큼 공무라고 해도 그런 공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과연 공무였을까조차도 지금 의심을 받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의심하지 마셔라. 나 이런 일 하러 다녀왔다라고 떳떳하게 내놓으셔야지 어떻게 결국 만났다는 사람들이 업자라는 거고 그분들한테 밥도 얻어먹었고 약속 장소도 그 식당이라는 것도 그 업자들이 정했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공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궁금해지는 게요. 의원님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때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김명환 지사가 김영란법을 저촉될 수도 있으니까 그날 이제 밥값 누가 냈고 그 다음에 어디서 먹었고 이런 거 밝혀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도지사가 밥을 얻어먹고 다녀요? 원래 도지사가 주로 밥 사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밥 얻어먹고 다니시면 안 되시죠. 그래서 그것도 상식적으로 좀 의아하고 두 번째는 공무로 만났는데 밥을 사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 공직자가 이게 김영란법이 공무 관련돼서 밥을 이렇게 얻어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대가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대가성이 있으면 일단 3만 원 이제 한도 있고요. 대가성이 없다 해도 3만 원 넘어가면 네. 김영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지금 도의 해명이 계속 달라져요. 저는 누구와 무슨 일을 했는지 공무라는 증거를 내놓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비서실 담당자랑 처음에 얘기를 나눴을 때는 기자회견 전이죠. 그때는 그분들께서 도지사께서 여기까지 와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식당도 예약을 했고 감사한 마음에 빗속을 뚫고 오셔서 밥값도 내주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에서 해명은 뭐냐면 어제 그 해명을 내놨더라고요.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다. 밥값은 그쪽에서 낸 거 맞는데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같아요. 밥값은 그쪽에서 냈는데 그 밥을 내가 한 톨도 안 먹었어. 뭐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이미 윤흥창 대변인께서는 밥을 먹으면서 치열하게 1시간여 토론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아니, 밥 먹은 거 맞죠. 그리고 식당에서 3인분 시켰으면 내가 내 밥 아무리 많이 남겼어도 돈 내고 오는 거고요. 한 톨을 먹어도 먹은 건 먹은 거예요, 쌀을. 그런데 또 이게 계속 달라져요. 도의 해명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먼저 계산을 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아니, 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취소하고 우리 도에서 업무니까 공무니까 우리 도에서 계산했었어야죠. 충북도지사 업무 추진비가 있었을 건데 충북도민의 좀 자존심에 걸린 문제이기도 하네요.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고 도지사가 서울까지 가서 밥을 사주고 오지 그거를 밥을 얻어먹고 왔다는 것도 이러면 좀 말 되죠. 친분 있는 사람들, 친한 내 지인들 하고 편한 만찬자리였다. 사적으로 원래 아는 사람들이어서 그러면 좀 말은 돼요. 근데 뭐 치열하게 10가지인가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뭐 그랬다는 거고. 그쵸. 그러면 3명이 만난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서? 업자 2분하고 우리 도지사하고 수행원 없었고요. 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 사업들 현안을 얘기를 했는데 담당 관련 공무원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 자리 만찬 자리에 셋인지 넷인지 또는 뭐 누가 더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죠? 뭐 어쨌든 수행원이나 관련 공무원들은 없었고 도에서는 도지사만 나갔다고 얘기했고요. 도 해명이 이제 같이 배석한 분들은 그 업자 2분 이렇게 해서 셋이서 드셨다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김명환 지사가 이제 그날 서울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 51분에 정문을 통과했다고요? 네. 요번에 의원님 폭로한 거 보니까 제가 몰랐던 사실이 많더라고요. 네. 정문 통과하는 거 다 기록하는구나. 이게 제가 통과하는 네, 건 맞아요. 아무도 기록 안 하겠지만. 아니에요. 이게 있잖아요. 주차 요금 내기 때문에 이 바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거에 찍힌 시간을 도에서 저한테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제공하게 돼 있는 건가 보죠? 법적으로 우리 도의원은 도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자료 요청하면 도에서는 당연히 저는 권리가 있고 그분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네.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여기 투명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아니에요.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참사 직후에는 일주일 동안은 여력 없다. 수해 복구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일들 해야 된다라고 자료 안 줬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감찰 들어가서 안 된다. 압수수색 중이다. 그래서 자료 안 줬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료 모으기 되게 힘들었고요. 그 전에 제공됐던 자료들을 가지고 도의 해명과 이 언론에서들도 많이 의혹을 제기하셨잖아요. 네. 맞춰보는 과정에서 이거 이상한 데가 나오고 뭔가 이상한 거를 가지고 도에 이거 좀 말 안 되잖아요 하면 이쪽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명 자료라고 내놓는데 그거를 보면 제가 봐도 너무 한심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들 제보도 사실은 많고요. 네, 그리고 뭐 비서실이나 재난안전실이나 전화하면 또 술술 이렇게 또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밥값도 그쪽에서 냈다. 뭐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정직한 공무원들이 많군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김명환 지사가 돌아와가지고 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한 거죠. 긴급 점검 회의. 일단 뭐 도지사가 보고받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사진도 있고. 네, 맞습니다. 회의했다는 이제 문건이 있는데 그 의원님이 이제 그 문건에서 국지망 영상회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 영상회의는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시군에서 참석했다고 되어 11개 있는데 시군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도에서 그렇게 그다음에 말했습니다. 38명이 참석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결국은 그런 결과 보고 문건 자체는 조작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거죠. 저는 그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도에서는 뭐 이게 그 관련 문서인데요. 네. 도에서는 담당자, 하급, 기한을 한 주무관의 네. 단순 실수다라고 했어요. 그게 문서예요? 네, 이게 14일, 15일 제가 이제 회의 결과를 받은 건데 네. 저는 이 문건이 왜 작성이 됐을까? 그 문건은
뭐 18일인가에 18일, 작성됐다는 나흘 후에 작성이 됐어요. 그런데 30초, 아니 3분간 회의한 오디오 파일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기자님들한테 그거를 텍스트로 변환해서 이제 다 드렸는데, 거기 보면 도지사가 3분 동안 한 얘기는 질문 한 4-5가지랑 마지막에 당부 말씀 20초 정도. 그래서 네. 총 글자 수로 따지면 180자예요. 이게 네. 과연 네. 도지사 주재 긴급점검회의라고 하는 게, 명명하는 게 맞는지조차도 의심스럽고요. 회의 내용 다 지금 거짓이고요. 사실이 아닌 거를 지금 도에서도 인정을 했고, 물론 단순 실수였다고 하지만 단순 실수. 거기서 인정을 했어요? 거기 이제 국지막 영상회의 이렇게 써 이거 있는데 안 했다. 안 했는데 안 한 거 다 인정했습니다. 안 한 거 안 했는데 인정했군요. 이제 네. 단순 실수다라고 하고, 회의 내용에 도지사님 말씀을 보면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 문서가 만들어진 이유하고도 연관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흘 후에, 참사 네. 나흘 후에 만들어졌는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비장한 각오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네.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라. 도지사는 자기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무슨 얘기가 있냐면, 물 관리에 대해 통합적 시각으로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선제적 주민 대피, 통제 등을 실시하라. 라는 도지사 당부 말씀이 여기 딱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오디오 파일에는 이런 얘기가 없죠. 사후에 이런 문서가 하지도 않은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면, 제가 제기한 의혹처럼 네. 이 문서는 과연 왜 만들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전날의 행적을 숨기시려는 듯한 제가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 이유와 문서가 거짓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과 이유에 대해서 짐작이 조금 가죠. 근데 어쨌든 이 공문서잖아요, 이게. 네. 공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뭐 참석자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참석자가 있고, 또 영상회의 안 했는데 했다고 써놓으면 이건 공문서 위조 또는 조작, 변조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처벌받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의혹을 제기를 했고, 이거는 분명히 이제 문제가 삼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도의 어제 해명을 보면 하급자, 기한 작성자의 단순 실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아요. 단순 실수라고 쳐요. 그런데 이 공문을 보면 분명히 결제자가, 네. 기한은 주무관이 했지만 결제자가 팀장, 과장 정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잘못 작성된, 주무관이 잘못 실수로 작성된 이 문서를 체크도 안 하고 그냥 사인하나요? 이게 단계별로 위로 올라가면서 결제를 하도록 하는 거는, 그런 것들도 다 최종 결제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급자 단순 실수다, 이런 변명은 너무 비겁합니다. 만약 이거 관련해가지고 징계나 뭐 수사나 이루어지면 하급자가 단순 실수였다라고 한다면, 또 하급자 또 뭐 진짜 그러면 안 징계받거나 돼요. 또 잘리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하급자들만 지금 직위 해제하고 뭐 수사 대상 되게 하고 이러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되고요. 이거 과연 도지사가 몰랐을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밝히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서가 만들어진 이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등에 대해서 제가 뭐 어느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도에서 먼저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지금 뭐 이렇게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그 전후로 이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뭐 참사 유가족도 그렇고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게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상응한 처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제기할 때 윤홍장 대변인이 가짜 뉴스를 뭐 엄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도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죠.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제 저도 그 보도자료에 저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일단 이 것만 가지고 본다면 지금은 뭐 도의 입장이 굉장히 궁색해졌죠. 변명이 궁색해졌고, 어쨌든 저는 증거를 내밀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제가 제기한 의혹들, 예를 들어서 그 업자 측이 돈을 계산했다는 거, 식대를, 그리고 공문서가 이렇게 위조된 듯한 증거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얘기 없이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말자, 지금은 유가족들 지원에 집중해야 할 때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해명 아니고요. 어떻게 조금 뭉개고 가고 싶은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번뿐만 아니고 계속 요새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뭐 가짜 뉴스란 얘기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충북 기자협회도 어제 회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충북도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로 했고, 지역 그 신문사 보도 내용 보니까 뭐 사설 같은 데서 충북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고, 그 여론이나 언론도 상당히 지금 문제를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인 것 같은데,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뭐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법적 조치를 네. 법적 조치를 저쪽에서 한다면서요? 저쪽에서 정부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대응은 해야겠죠. 대응은 하는데 과연 법적 조치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저는 못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더 이상 너 아무 말도 하지 마라는 재갈 물리기. 뭐 언론에도 마찬가지고요. 저 같은 초선 비례 도의원 뭐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라고 재갈 물리기 하는 것 같은데 조금도 겁나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법적 조치 할 생각 사실은 없어요. 그분들은 저한테 가짜 뉴스다, 참사를 정치에 이용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판단은 도민들이 하시고 국민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MBC 김대웅 기자 300만 유튜브 그 300만 뷰 봤다고 네. 자랑 많이 하는 이 김대웅 기자 법적 조치 될 것 같고, 아니 언론이 또 기자 한 명. 네, 아니 언론이 제 역할 하고 언론은 의혹 보도할 수 있어요. 도의원도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는 성심성의껏 진실되게 해명하면 돼요. 아니라는 거 밝히면 됩니다. 우리의 일이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공무원들 힘든데 도의원이 이렇게 힘들게 하면 되겠냐라는 얘기해요. 그런데 그럴 거면 도의원 왜 있어요? 공무원들끼리 하면 되는 거고요. 언론 왜 있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 그 동향을 좀 보니 그 기자들이 상당히 그 격앙돼 있더라고요. 뭐 점잖은 기자들도 네. 이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공교롭게 그 황영구 CJB 그 기자 출신, 전무 네. 출신이 특보로 간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근데 되시죠? 이번 참사가 있고 나서 충북도의 그 워딩이 가짜뉴스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황영구 특보가 간 다음에 이런 일이 공교롭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연관성이 생각하세요?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아, 저요? 아니, 네. 저는 황영구 특보께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셨다고 생각해요. 이제 부임에 오셔서. 왜냐하면 저희 야당 의원들하고 접촉도 많이 소통도 하시려고 노력하셨고, 그리고 뭐 여러 사안에 대해서 뭐 그래요. 진짜 나쁜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웃을 일 아닌데, 하여튼 그 진실을 밝히는데 서로 협조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했으니 진실을 밝히는데 서로 협조를 하고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먼저지, 뭐 가짜뉴스 진짜뉴스 나눠가지고 이렇게 국민을 오히려 갈라치게 하는 게 뭔 도움이 되겠는지. 진짜 이런 생각이 거짓말하는 쪽이 숨기고 싶은 쪽이 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게 저는 아니고요. 일단 저는 유가족들이 가장 이제 지난주에도 만났고 이제 오늘도 만나지만 유가족들이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밝혀달라.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같은 슬픔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약속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에요. 그러면 도지사께서 그러셨잖아요. 수사에도 협조하라고. 그러면 도에서도 투명하게 잘못했으면 뭘 잘못했는지 또 말씀하시고,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시고, 수사받을 일 있으면 수사받으셔야 되고, 또 스스로 뭔가를 결단을 해서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용단을 내릴 일이 있으면 용단 내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이번 건과 관련해서 또는 새롭게 요송 참사와 관련해서 뭐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거나 뭐 추가로 폭로를 할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뭐 도에 제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의혹 안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도에서 해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폭로해야죠. 증거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폭로는 계속할 계획이고요. 새로운 얘기들도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 일단은 도에서는 서울에서 만난 그분들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를 먼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기자보다 훨씬 기자 몇 명보다 더 일을 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왜 예전에 그 충주에서 그 술 마셨다고 했을 때 그때 네. 왜 그때도 그 사진도 많이 공개하시고 그랬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사진은, 그러니까 정말 그 그때 왜 뭐 치명적인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공개한다고 했다가 안 하셨잖아요. 네. 치명적인 사진이 있어요? 그쪽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것도 공개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도지사께서 도민들께 사과하면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그때 보좌진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 싶죠. 그때 도지사가 어쨌든 사과는 했잖아요. 사과 비슷한 거 하셨습니다. 비슷한 게 네. 하셨습니다. 그때 그랬죠. 그게 엄청 오래된 것 같아도 몇 달 안 된 얘기예요. 3월 마지막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산불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뭐 이게 폭로하고 하시다 보면, 이게 좀, 이게 뭐, 카톡이나 이런 데로, 뭐 문자나, 뭐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하다 보면 이제 또 반대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아직 덜 유명해져서 그런 건 없고요. 뭐 이제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말씀들은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사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응원해 주시고 제보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 사실 그런 거는 제가 뭐 아직 겁나지 않고요. 대신 엄마가 걱정 많이 하세요. 어두운 골목길 혼자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남동생이 후추 스프레이 사줬습니다. 그래요? 네, 가방에 넣고 다니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런 거 필요 없었는데. 제가 그런 거가 필요할 일이 본인은 별로. 이제 그런 생각이 없는데, 네. 남동생이 걱정이 돼서. 제가 힘도 세서 뭐 사실은 뭐 그런 거 걱정 안 근데 하는데. 뭐 사용법을 알아요?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연습했습니다. 이 앞에서 이렇게 쏘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응원하고 제보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더 많아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테이 라이브 이렇게 말씀 나누는 그 영상도요. 그 말씀만 나누면 그냥 저희 한 500회만 넘어도 감지덕지한데 막 수천 회씩 되니까. 정말요?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주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폭로하거나 이러면은 또 뒷얘기를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어쩌다가 저런 걸 알게 됐지? 어떻게 그렇게 그거에 착안을 하게 됐지? 뭐 이런 궁금해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이제 행적에 대해서 알게 되거나 이렇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까, 따로? 바로 일요일 날부터 이제 막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일요일이라 하면? 참사가 토요일 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월 16일 날? 16일부터 제보가 뭐 그날 도지사님이 상태가 이랬다. 이제 전날 도지사님 상태가 이랬다부터 시작해서 참사 전날 도지사 행적에 대한 의문이 네. 계속 들어왔군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말이 많이 나왔었고요. 또 카더라도 많아요. 카더라.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 카더라를 갖고 의혹을 제기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런 네. 거를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 확인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뭔가 자료가 은폐되고 이러는 상황에서는 알아내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알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또 앞으로 밝히고 이제 이럴 일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오송 참사 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도 이제 활동을 네. 하고 계시고, 네. 민주당에서 특별조사위원회 도의회 차원에서 하자고 요구하고 있죠? 네, 10시부터 지금 황용호 의장님께서 오늘 위원장이랑 이제 우리 의장단 회의 한다고 하는데 결론이 이제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까지는 결론이 안 났었는데 이제 어떻게 결론 났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전 11시부터 녹화 중인데 오후 3시쯤에 또 민주당에서 네, 또 맞습니다. 유가족들도 만난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뭐 당부하고 싶거나 어떻게 좀 그런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더 이상 가짜 뉴스다, 참사를 정쟁에 이용한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말 하시면 정말 화납니다. 유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게 진상 규명이거든요. 도에서도 지금 우리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은 유가족들을 지원하는데 주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윤홍창 대변인이. 그런 도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오늘 사실은 합동 분향소가 마지막 날이에요. 도에 있는. 근데 유가족들은 오늘도 이제 행정국장을 만날 계획이 있으세요. 네. 거기서 원하는 첫 번째 요구는
존치 기간을 좀 더 길게 해달라. 23일, 8월 23일까지는 우리 합동분향소 도에다가 설치해 놓자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도 지금 도는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빨리 눈앞에서 치우고 싶은 것 같아요. 합동분향소를 치우면 다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는 유가족 지원에 주력해야 될 시기다라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지사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실되셔라. 사과할 일 있으면 빨리 사과하시고, 결단 내리실 일 있으면 빨리 결단 내리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바쁘신데 오늘도 이렇게 테이 라이브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